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이번 사태를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무려 20개월 동안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중동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겠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의 국제적인 관심이 중동으로 옮겨간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로 분산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에 제약이 걸려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만약 러시아 에너지의 대체 공급지인 중동이 전쟁에 휩싸인다면 러시아가 가진 에너지 자원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푸틴 대통령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내비쳐지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한 공식 행사에서 남자들이 서로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싸우게 해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휴전을 촉구했던 대외적 입장과는 다른 진짜 속내를 내보였죠. 러시아는 이미 과거 냉전시대부터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아랍권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소련은 팔레스타인에 무기를 제공했었고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스라엘과 외교를 단절하기도 했었죠. 이런 러시아 입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본격화되자 이스라엘에게 나치와 같다면서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레닌그라드에서 행한 봉쇄 작전에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이 마치 나치처럼 매우 잔인하다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진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으로 중국의 몸값이 배로 뛰고 있습니다. 중재자 놀이를 통해 시진핑의 독재자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특히나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중동평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역시 시진핑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G2로서 미국에 밀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중국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도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스라엘 하마스의 분쟁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국인 4명이 죽고 3명 이상이 납치됐지만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테러라는 표현도 자제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미국의 주요 지정학적 경쟁국들에게는 호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국에서 있을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를 비난하는 내용의 합의점을 만들 것으로 예측됩니다.